있고요. 소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그 다음에 흡수라고 하는 말은 또 뭐냐 이거거든요. 소화, 흡수. 이 용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 녹는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녹는다, 용해, 이온화 이런 말들. 네, 그래서 오늘은 녹는다 요 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서 음식의 그 소화산물, 소화기관 안에서 내가 먹은 음식물이 어디까지 분해가 되어지는 건지, 무엇이 되어지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어떤 게 있느냐 라는 거를 좀 한번 조사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봅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 소화란 뭘까? 소화라고 하는 거는 분해되어진다라는 것, 딱 그겁니다. 소화, 분해되어진다. 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밥이 분해되어지는 거, 무엇에 의해서 분해되어지느냐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죠. 근데 분해가 되어지려면 녹아야 돼요. 녹는다. 자, 녹는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 넣었을 때 소금 알갱이가 눈에 보였는데 걔가 물속에 들어가서 좀 지나면 싹 없어지죠. 요것을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 더 화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온화 되어졌다, 이온화, 이온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헬이 되었다, 헬이, 네, 이렇게 분리되어 붙어 있는 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 원래는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녹는다, 용해되었다, 헬이 되었다, 이온화되었다. 이게 전부 같은 말인데, 지금 이 말 속에는 눈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 요렇게 되어져야 이게 녹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녹아야 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먹었던 밥 속에 전분이 들어있는데 이 전분이 녹아야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로 되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콜로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뿌옇게 눈에 보이는 상태로 되어져 있으면 그게 어떤 거냐면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유는 물하고 색깔이 달라서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투명한 컵에다가 우유를 담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보이지 않는데, 이 우유를 다 빼내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손을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보이잖아요. 그 차이. 그건 우유는 녹은 게 아니고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부유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녹여야 된다. 녹아야 된다. 녹아야 소화 효소하고 이제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된다. 녹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용해되어졌다, 녹았다, 네, 헬이 되어졌다. 요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 소화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 해야 되는 게 이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불편할 때,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소화를 안 되게 그래서 그냥 말하죠. 아, 이거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또 어떤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쏙소려요. 더부룩해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도 소화가 안 되고 있을까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소화는 대부분이 잘 되고 있고, 특별히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부룩해도 깝깝해도, 예, 뭐 따발총을 쏘네요. 예, 먹은 음식이 윗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럴 때도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는 소화가 되어지고 있고, 내가 좀 불편한 상황이면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화는 어느 정도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정말 독한 사람들, 독하게 이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어지고는 있다. 네, 요런 상황인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변이 묽어도 소화가 안 된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면 변이, 내가 먹었던 콩나물이, 내가 먹었던 당근이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대요. 예, 제가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참 정말
딱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 있으신 분은 정말 용해가 안 되어지고 있고, 용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녹일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녹일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위산인데, 위산이 없는, 잘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야, 오늘 총소리 심하네요. 오 마이 갓.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소리 좀 줄일게요. 네. 자, 나중에 하죠. 자,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증상: 위염, 쏙쓰림, 트림, 가스참, 구역칠, 울렁거림, 팽만감, 복부팽만, 통증, 불쾌, 이물감, 헛배부름, 식도역류, 더부룩,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인데, 정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편한 거고요. 소화불량 중에 한 개의 증상인데, 소화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 다만 내가 불편할 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소화 흡수 장애. 좀 전에는 소화가 분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용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고, 예, 나타나는 현상이고,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분해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분해가 됐는데도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흡수가 안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 체중 감소, 네, 영양 실조, 성장 장애, 빈혈, 지방변, 설사, 가스, 변비, 사리사리 아픔, 지독한 냄새, 화장실을 자주 간다, 또 화장실을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심하게 하루에 10번씩 화장실을 가도 변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의외로 쉬우니까. 네, 지독한 위장병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흡수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가 면역성 위염이 있을 경우에, 이 자가 면역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제 동영상을 좀 보시면 그 프로톤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프로톤 칼륨 ATPase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소 이온을 뿜어내는 거죠. 즉 위산을, 이 ATPase라고 하는 저 효소가 있어요. 근데 저 효소를 적으로 생각하고 항원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면역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면역 세포가 이 ATPase, 네, 프로톤하고 칼륨 ATPase라고 하는 저 효소를, 그럼 저게 못 나오는 거죠. 제가 망가지니까. 그럼 위산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극도로 위산이 안 나오고 있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그 염소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세포에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같이 관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스 차는 현상이, 내 몸에서 혈액 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가스가 위장이나 장으로 넘어 들어와 가지고 가스가 차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신 분들은 위산이 극도로 적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항체가 T세포라고 그러네요. T세포, 백혈구의 일종이죠. 저 T세포가 항체가 되는 것이고, 이 프로톤 칼륨 ATPase가 항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쟤를 망가뜨린다. 발생률 1~2% 정도고 60세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는데, 뭐 데이터는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또 이제는 요즘은 뭐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만성 소화 장애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네, 저것도 이제 항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항체는 T세포가 또 공격을 해버린다. 소화 관련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은 소화가 일단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췌장 질환이 있을 때, 간 질환, 담즙 분비 관련 질환, 그 다음에 소장이 문제가 있어서 잘 흡수를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우리가 먹은 것들이 분해가 되어질 때, 네, 음식 분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탄수화물 분해인데요. 탄수화물은 어디서 분해를 하느냐 하면은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처음에 초기에 분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이 잘 나와야 되죠. 근데 침, 즉 수분 대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 눈물이 말라 있는 사람,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입이 계속 마르는 사람, 입마름,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수분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대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빵만 먹으면 쏙 썰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관찰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면만 먹으면 쏙 썰여, 뭐 빵만 먹으면, 밀가루만 먹으면 쏙 썰여, 네, 그런 분들. 그래서 이 아밀라제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씹지 않고 그냥 후루룩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즉 아밀라제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뭐 다 넘겨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분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침에 여기 저작작용하고 침하고 여기서 일단 거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십이지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어져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게 탄수화물 분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단당인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어져야 제대로 소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올리고당, 그러니까 2당부터 시작해서 10당까지를 포도당이 2개에서부터 10개까지 들어있는 거를 올리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큰 사이즈 좀 뭐 5개, 6개, 7개씩 막 포도당이 붙어 있는 이런 것들 올리고당인데, 올리고당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게 한 6당까지는 흡수가 되어지고 그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7당, 8당, 9당, 10당, 또 제대로 분해되어지지 않은 뭐 15개 뭐 붙은 거, 이런 것들도 흡수가 되어져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또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는 염증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야 되고,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되어졌다가, 위장에서 이제 펩타이드로 되어졌다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아미노산, 소장으로 가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진다. 즉 단백질은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뭐라고요? 아미노산. 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혈액 안으로 흡수가 되어져도 면역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당도 혈액에 흡수되어지면 면역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분해되는 거다. 이게 분해되어진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거의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되어져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방이죠. 지방은 지방산, 패티 애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방이라는 거하고 지방산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방은 그냥 기름만 있는 것이고, 지방산은 지방의 마지막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는, 저기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작용기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카르복실기. 예, 이게 지방산이다. 그래서 DHA, EPA 이런 거, 오메가3 이런 거 다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네. 자, 그 다음에 글리세롤. 예, 여러분 왜 화장품 원료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글리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얼굴에 이렇게 막 묻어 나오는 거, 몸에서도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게 여기 글리세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리세롤이 많이 몸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는 화장품 재료로도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글리세롤. 네. 이렇게 분해되어져야 소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은 정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가게 되는데, 우리는 소화가 안 되면, 예,
소화가 안 된다, 내 몸이 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야 뭐 여기 있죠 그죠, 할명수 이런 거 뭐 엄청 옛날부터 먹었던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었던 게 요 옆에 있는 뭐 겔포스, 알마겔, 노루모, 뭐 게비스콘 뭐 이런 거, 제산제 이런 걸 먹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게 그 매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실, 아유 소화인데 매실 한잔 하자, 예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뭐 이 콜라를 또 먹기도 하고, 제가 자주 먹는 콜라, 예 콜라도 있고, 그 다음에 침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네 또 막 마사지 주물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걸로 배를 이렇게 찜질을 하기도 하고, 네, 배를 훑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으로 훑는다. 저도 어릴 때 엄청 많이 옆집 앞집 할아버지한테 많이 이렇게 훑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뿐이다. 예, 제대로 낫지를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소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체했을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급체시, 네, 손 따기. 네,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 몸이 피곤할 때 급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절대로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과식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이런 현상을 어떤 데서 봤냐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이 점심 때 냉면을 먹고 와가지고 급체가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 받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지금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냉면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밤중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됐냐? 너 밤에 뭐 했어? 물어봤죠.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알바를 하고 학교에 왔는데 몸이 그렇게 피곤한 상황이면 또 자극적인 음식이 땡겨요. 뭐 매운 거, 차가운 거. 그래서 냉면을 먹은 거예요. 피곤한데 냉면 먹어서 바로 얹혀버린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은 비타민C를 3알을 먹여. 네. 그 다음에 콜라를 또 한 잔을 먹여요. 그리고 줄넘기를 10번 정도만 이렇게 뛰게, 줄넘기처럼 이렇게 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이걸 또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따줘요. 10분 정도 후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체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손 따주기, 콜라 마시기, 줄넘기, 비타민C 3알 먹기. 네, 요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좀 대부분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어떤 때냐 하면은 이런 단백질 소화가 안 될 때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단백질은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뀐 뒤에 펩신이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계속 분해를 한 뒤에 그걸 내려보내면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아미노산으로 이제 쪼개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아미노산으로 전환을 못 시켜버리면 이 펩타이드가 흡수되어져서 들어가 버리고, 이게 흡수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면역 세포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저기가 많이 막히게 되고, 막히고 나면 증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네, 에너지 생산 저하, 어깨 통증, 두통, 네, 힘도 없어, 네, 손발 시림, 손발 차가움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런 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몸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고, 혈압, 당뇨, 암 여기까지 이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음식에 있었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뭐 다 합니다. 다 우리 몸에 있는 거 다. 네, 일일이 뭐 열거 안 해도.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는 출발 지점이 지금 이런 거예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과식해서 그렇고, 과로를 해서 그렇고, 네, 과음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장시간 동안 지속되면 위축성 위염이 된다든지 장상피 화생이 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출발이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 씹어야 되고, 네, 보통 뭐
예, 천천히 여러 번이라는 게 보통 뭐 30번 씹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30회를 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은 녹아야 된다. 네. 어떻게 녹냐? 위산이 있어야 녹는다. 염산이죠, 위산이. 예. 그래서 일정량의 염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위산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위산이 부족하니까는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염증이 일어나니까는 조금만 산성 물질이 들어가도 쏙쓰림이 일어나고, 특히 비타민C를 먹어버리면은 쏙쓰림이 일어나니까는 속이 쓰려서 비타민C를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위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비타민C를 5개를 먹어도 쏙쓰리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위산이 충분하게 있을 때는 비타민C에서 쏙쓰리는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몸이 건강하면 절대로 쏙쓰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분한테 위산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위산은 수소 이온, 이걸 보고 프로톤, 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산에 염소 이온이 들어있죠. 이 두 가지, 수소 이온과 염소, 이게 위산이다. 그리고 이제 위 속에서 pH는 보통 1에서 2 정도 되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꽤 많은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개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CL이라고 하는 성분이 몸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위산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포예요. 세포는 혈액 속이 아닙니다. 혈액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혈액 바깥쪽에 염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위산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조금밖에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소화가 안 되는 요인은 소금이 적게 공급이 되어져서도 소화, 즉 음식을 녹이는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는 소화작용이, 즉 분해작용이 제대로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위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HCl이고, H는 이 H 플러스 이온, 이걸 보고 양성자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Cl 마이너스, 이게 염소 이온이죠. 염소 이온, 클로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소금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네, 염소가 이 염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염소 아닙니다. 위장에 우리의 여기 위장에 우리의 세포에서, 세포 속에, 체액 속에 들어있는 그 염소가 위산으로 나온다, 위장으로 나온다. 그런데 체액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 즉 음식을 녹여주는 위산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염소는 소금으로 보충을 하고, H 플러스는 어차피 이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 내거든요. 물로부터 탄산가스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부족하니 비타민C를 공급을 해서 H 플러스를 집어넣어 주자라는 건데, 이거하고 똑같이 산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연산이다. 그래가지고 구연산을 막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초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젖산을 먹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먹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타민C의 H의 그 양식, 그 해리되어져 나오는 양식하고 구연산에서 H가 떨어져 나오는 양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분자가 전혀 다른 분자이기 때문에
구연산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굉장히 강한 산이고 걔는 pH가 좀 낮아도 그냥 해리되어져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속을 쓰리게 할 수가 있지만 비타민C는 쉽게 H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음식이 들어와서 pH가 올라가야 비타민C에서 H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프로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속쓰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속쓰리냐? 그분은 이미 위산이 별로 위장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속쓰림이 일어나는데, 이때 위벽에 염증이 있어서 위벽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까져 있는 상황일 때 속이 쓰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처음 딱 먹었을 때 요 상태인데 위산의 pH가 1, 2라고 그랬잖아요. 1, 2일 때는 얘가 들어가도 여기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속쓰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pH가 4 정도 되면 요쪽에 있는 이 H 한 개가 50%, 요쪽에 있는 요 H만 50%만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pH가 4, 5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떨어져 나와도 음식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또 속쓰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타민C는 속쓰리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속이 쓰린 이유는 나한테 위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내 위벽에 염증이 많이 있으면서 위산이 없는 상황일 때 속이 쓰린 거다라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pH에 따라서 pH가 1, 2일 때는 해리되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거의 100% 그대로 그냥 있다라는 거죠. pH 1, 2일 때. 하지만 pH가 4, 5일 때는 한쪽에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데가 비타민C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한쪽에 50%만 pH 4.1일 때 50%가만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비타민C가 그 다음에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는 또 이제 pH가 한 7, 8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또 해리되어지는 양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해리되어진 것이 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장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장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이제 한쪽은 다 해리되어져 있고 한쪽은 아직도 수소가 남아 있는 비타민C가 이제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항산화도 시키고 산화체로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저게 두 개 다 떨어져 나가 버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가 내 몸속에서 어떤 분자 형태로 거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그 분자를 써먹을 수 있는 분자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이 몸속에 넣어주게 되면, 먹게 되면 이런 소화작용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다. 물론 항산화도 시켜주고 또 위산의 재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는 소화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소화제가 될 수 있다. 그 한 방에 소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어주는 건데, 추가되어진 게 뭐냐면은 소화 효소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14,200원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값싸고 양 많고 효과 좋고 이런 거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소화장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영양제 비타민C. 그 다음에 요거는 소금인데, 소금은 용융소금.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소화효소제입니다. 소화효소제. 소화효소제. 요거는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나의 음식물을 분해하는 그런 것들이죠. 비타민 C, 용융소금, 그
다음에 소화 효소제, 얘가 분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 불편하신 분들 빨리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라고, 처음에 드실 때는 반알씩 한번 먹어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반알 드시고, 네, 그렇게 해서 속이 쓰린지 안 쓰린지 체크를 해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꼭 식사 후에 힘드신 분들은, 내가 이게 얘 때문에 속 쓰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것 좋고요.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바로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소화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